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공포 게시물을 발견했다. 제목은 어느 폐가의 진실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게시물을 클릭했고 글쓴이가 전하는 섬뜩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촬영, 보조 일을 했다고 했다. 어느 여름날 그는 한 다큐멘터리 촬영팀과 함께 아주 오래되고 버려진 폐가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집은 시골 외곽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주변은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그 폐가에 관한 여러 괴담이 떠돌고 있었지만 팀은 그런 이야기에 개의치 않고 촬영을 강행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은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지만 나뭇잎이 자주 흔들리는 것이 이상했다.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자 썩은 나무 냄새와 오랜 세월 방치된 채 쌓인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지에는 습기가 가득했고 군데군데 희귀한 자국도 있었다. 폐가의 1층은 특별할 게 없어 보였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모든 창문이 두꺼운 판자로 막혀 있다는 것이었다. 촬영 감독은 더 나은 조명을 위에 이를 뜯어내자고 제안했으나 집주인이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팀은 대신 조명을 설치하고 촬영을 시작했다. 그날 밤 촬영은 예상보다 늦게 끝났다. 팀원들은 근처 민박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그러나 글쓴이는 촬영 장비를 정리하느라 혼자 폐가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것이 아마도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일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 빈번하게 들렸다. 귀를 기울여 보니 마치 무언가가 걸어 다니는 듯한 규칙적인 발소리였다. 그는 오싹한 기분이 들어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폐가를 나섰다. 다음 날 아침 팀은 다시 폐가로 돌아와 주요 장면 촬영을 시작했다. 글쓴이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팀을 따라갔다. 촬영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저녁 무렵이 되어 팀은 뿔뿔이 흩어져 추가 촬영을 했다. 글쓴이는 2층에서 조명을 조정하다가 발밑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을 밟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쪼그려 앉아 바닥을 살펴보다가 오래된 마루 틈새에 끼어있는 낡은 열쇠를 발견했다. 무슨 열쇠일까 고민하던 찰나 문득 어제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떠올랐다. 용기를 내어 열쇠를 들고 소리를 따라 천천히 다락방 계단을 올라갔다. 다락은 좁고 어두웠고 섬뜩한 정적이 맴돌았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주요 이음새를 살펴보았다. 그러다 어느 구석 삐걱거리는 문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를 삽입하고 돌리는 순간 녹슨 자물쇠가 꺾이는 듯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찬 작은 방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흘러나와 그의 등을 스쳤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고 무언가 강렬하고 눈에 띄는 힘이 그를 상자 쪽으로 이끌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함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는 이 집의 과거와 직면하게 되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무언가 절박하고 괴로워 보였다. 그리고 일기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의 기록이었다. 일기 마지막 장에는 우리를 멈출 수 있는 이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손에 든 일기장을 내려다보며 몸을 떨었다. 가슴속 깊은 공포가 파고들었다. 마치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상자를 급히 닫고 다락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그날 이후로 글쓴이는 촬영팀 일을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폐가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글쓴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이야기를 올리며 이렇게 끝맺었다. 혹시 그 집에 가게 된다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댓글과 함께 공포 커뮤니티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깊고 어두운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은 바로 숲의 여인에 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나면 그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숲의 여인은 밤마다 숲을 헤매며기를 잃은 이들을 자신의 세계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모든 이야기는 수십 년 전 한 마을,
소년이 실종되고 나서 시작되었다. 벌목꾼의 아들이었던 그 소년은 저녁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숲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소년의 흔적은커녕 조금의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 후로 마을 주민들은 해가 지면 숲을 멀리했고 아이들은 더욱이 숲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다. 몇 년이 흘렀지만 숲의 여인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간혹 숲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 혹은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가장 용감한 청년들조차 밤에 숲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시에 살던 젊은 기자가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이 오래된 전설에 호기심이 생겨 취재를 시작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그를 경계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한 할머니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조용히 기자에게 속삭였다. 홀로 숲에 들어가면 안 돼. 숲의 여인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그녀는 외로워서 사람들을 데려가려 하고 있어. 기자는 할머니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숲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매료되었다. 결국 그는 직접 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고 마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 몰래 숲으로 향했다. 숲은 낮에도 깊고 음울했지만 밤에는 더욱 공포스러웠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무언가 불길한 것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를 냈다. 숲을 걷는 동안 기자는 점점 더 심해지는 싸늘한 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이내 누군가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기자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곧 호기심이 이겼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는 찢어진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허공을 응시하며 서글픈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기자는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슬퍼 보이는지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인이 기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불가사의한 주문 같은 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기자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재빨리 뒤돌아 달아났다. 다행히도 기자는 마을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여인이 다시 나타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여인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다. 그때부터 기자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점점 기력이 쇠해갔다. 결국 기자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마을의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는 기자에게 마지막 충고를 해주었다. 숲의 여인은 슬픔에 빠진 영혼이었고 너는 그녀에게 영향을 받은 거야. 그녀를 잊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해. 기자는 도시에 돌아와 숲의 여인에 대해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밤마다 여인의 꿈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여인의 슬픈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며 그녀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지를 쓸 수 있었다. 숲의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러나 그녀를 이해하고 그 슬픔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그녀는 조금이나마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불렀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가족이 불행하게도 그 집에서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건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가족이 시골 생활을 꿈꾸며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들은 부모님과 두 아이로 구성된 단란한 가족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밝게 만들었고 가족의 화목한 저녁 식사 소리가 창문 밖으로 퍼졌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것은 가장 어린아이인 지민이었다. 지민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놀고 있을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한 번은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이를 단지 꿈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일들이 가족 전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주방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 놓인 의자들이 스스로 움직였다. 심지어 가족 사진이 걸린 벽에서는
수 없는 손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나중에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과거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살던 원래 가족이 불가사에 의한 화재로 모두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도 이 집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가족은 점점 지쳐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수면 부족에 허덕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집에서 겪는 일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큰아들인 태미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이유 없이 열이 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은 어느 밤 갑작스런 고통의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고 그날부터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다. 어느 추운 겨울밤 그 집에서는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다. 불길한 느낌을 받은 아내는 침대 옆에 앉아 가족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새벽 3시가 되자 갑자기 집이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빨리 아이들을 깨우려 했으나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다. 공황 상태에 빠진 아내는 마을 이웃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 가족을 구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 집에서는 엄청난 불이 나서 가족 모두가 그 안에서 죽고 말았다. 이후로도 그 집은 마을의 금기 중 하나가 되었다. 아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고 그 집에 관한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때때로 집 근처를 지나갈 때 창문에서 무엇인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고 밤이 되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곤 했다.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었고 누구도 그 집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다. 그 이후로는 마을에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불문율이 되었고 집 자체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며 허물어져 갔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들린 집으로 여겼고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혹가다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들은 돌아와서 집안에서 겪은 기묘한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 젊은 커플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급격한 한기를 느꼈고 사진을 찍었을 때 알 수 없는 형체가 사진에 찍히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이유 없는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렇듯 수많은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그 귀신 들린 집은 더욱 더 신비롭고 무서운 장소로 자리 잡았다. 그 이후로도 그 집에 관한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 집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궁금해했다. 그러나 결국 그 집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었고 집의 비밀은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 있었다. 도시가 발전하며 마을은 점점 변화했지만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 한켠에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그 집은 철거가 되었지만 집을 허물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기묘한 일로 이상한 사고를 당해 다치기도 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곳에 얽힌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그저 어깨를 떨굴 뿐이었다. 집은 사라졌지만 그 속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마을은 발전하고 변했어도 귀신 들린 집의 이야기는 갑작스레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